구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에 이어서 중구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4개 기초의회도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잇따르는 스쿨 미투 사건에 교육당국이 성범죄 교직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화강변 상류는 지난달 태풍 콩레이 때 쌓인 쓰레기가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스쿨 미투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직원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성폭력 대응 전담부서도 신설합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여성이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면 성적 욕구의 간접 표현으로 오해하는 남성이 많다. 남자들 반은 성매매를 한다는 통계가 있으니 너희들 절반도 성매매를 할 것이다. 누가 들어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이런 말들이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떠돌자 교육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직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조사단의 기능을 강화해 특별조사단장을 과장급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합니다. 곪은 상처는 감추고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더라도 드러내고 고름을 짜낼 때만 새살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스쿨 미투 온라인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해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신고된 스쿨 미투 관련 사건은 울산에서만 179건에 이르지만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된 건 2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교육당국의 대책 이전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이 해소되지 않으면 스쿨 미투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시의회에 이어 중구의회도 앞으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4개 구군의회가 의정비 동결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울산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4년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만큼 의정비를 올릴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회가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 분담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먼저 4개국이 2년은 동결, 또 2년 인상하는 안을 먼저 가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끝에 저희 중구의 상황 그리고 울산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줄곧 4년 동결 방침을 논의해온 중구의회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개 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앞서 시의회와 행보를 같이 하는 듯 2년 동결, 2년 뒤 2.6% 인상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입니다. 의정비 셀프 인상 논란을 빚었던 울산시의회가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다른 구군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 기초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의정비 동결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의원들 모두 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인이나 동시에 또 생활인인 거잖아요. 그 강력은 조금 더 이제 의외로 치면은 조금 좀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좀 복합적입니다. 이게. 침체된 지역 경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동결 움직임이 다른 의회로 확산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의정활동을 마치고 일제히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터키를,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강구를 위해 떠나는 행자위의 해외 연수는 터키 이스탄불과 카파토키아 같은 관광지 위주로 일정이 꾸려졌습니다.
교육위의 연수 지역인 중국 상해와 항주는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사교육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목표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단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오늘 기자실을 찾아 올해 케이블카 관련 예산 20억 원을 2월에 내년 중으로 대안 노선을 찾은 뒤 낙동강 환경청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믿을 만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면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스포츠파크 일원에 추진됐던 야구 전용구장 설립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울주군은 원전 지원금 등 150억 원을 투입해 2만 제곱미터 부지의 야구 전용구장을 짓기로 했지만 비용 편익 분석 결과 BC가 0.15로 극히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절곶 야구장이 도심과 26km나 떨어져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어 건립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지만 야구 전용구장 건립을 바라는 동호인들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 투자 4개사가 각각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2030년 울산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기업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울산 앞바다 동쪽 58km 해상, 2015년까지 육상에 폐기물을 버린 해양 투기 지역입니다. 스웨덴 기업과 합작한 해양 플랜트 전문 기업은 총 사업비 8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이곳에 1.4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황을 타파하고 어떤 생존을 모색하고자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부유식 해상풍력을 또 다른 해양 플랜트 관련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영국의 투자회사와 합작한 한 기업은 온산항에서 60km 떨어진 곳에서 1.2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력과 자본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들과 합작한 국내 4개 기업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발전량은 원전 1개 발전소 규모인 1.4기가와트 규모, 1기가와트당 고용 창출여가는 3만 5천 명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많게는 2기가와트까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지역 기업의 부품 제작 설치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단지 사업과 별도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에 잇따른 러브콜에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지난달 초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가 아직 다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적지 데크와 펜스는 망가진 채 방치됐고 태화강 상류 지역에는 쓰레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태화강 상류에 위치한 울주군 범서읍 이밤리의 공룡 발자국 유적지. 바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려면 강 가까이 내려가야 하지만 가기가 꺼려집니다. 데크는 일부 부서져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주변은 스티로폼과 캔 등 쓰레기 천지입니다. 지난달 6일 강풍을 몰고 온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건데 2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심지어 펜스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엉망이죠. 그때 와가지고 요만 잠깐 하고 저거는 쓰레기는 그대로 놔놨다고. 맑은 공기에 경치 좋은 선바위 인근 태화강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축구장 3개 너비만큼의 널따란 풀밭이 태풍 당시 휩쓸러 내려온 쓰레기들로 엉겨 있습니다. 지금 걷다 보면 이 쓰레기장 속을 걷는 것 같아서 이 휴식을 참 하고 싶은 마음인데 마음이 많이 민망하고. 울주군은 태화강 상류는 상대적으로 사람들 왕래가 적어 피해가 큰 다른 지역 위주로 복구를 하다 보니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본사 이전설은 사실 무근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사내 소식지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자벌드 인근의 통합연구개발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일 뿐 울산 본사 이전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구개발센터는 이미 서울이나 성남 분당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중심으로 근무할 계획이며 대부분 신규 충원을 통해 인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된 수출 차량의 보관, 운송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육부두가 울산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특허 보세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울산항 육부두 운영사인 고려항만은 울산세관에 특허 보세 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특허 구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성차는 물론 수출용 자동차를 유치해 환적하는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제주도 땅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기획부동산 대표 44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부대표 등 주요 임원 3명에게 징역 3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70명에게서 약 1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선불금을 받고 잠적한 선원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한 어선의 선주에게 접근해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해 1,500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선주 2명으로부터 3,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에서 100만 원, 주식회사 동남기계에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실 분들은 MBC 전용 계좌나 한 통화 3,000원의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4.7도입니다. 신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박건찬 중앙경찰학교장이 내정됐습니다. 박건찬 내정자는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경찰청 경비국장과 청와대 경찰관리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황운하 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27.1%나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9월 85가구에서 지난달에는 108가구로 늘었으며 전체 미분양 주택도 1,010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울산 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369건으로 1년 전보다 73% 감소했고 주택 착공 건수도 95건으로 67.5% 줄며 주택 경기 침체를 반영했습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오늘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울산시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놓고 울산시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